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2022년보다 2023년도에 교통사고가 300여 건 증가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인 것 같은데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생한 후유증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예전에 아주 작은 접촉사고였는데 이튿날 되니까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면은 일단 교통사고 관련된 모든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교통사고는 보통 차대차 사고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정차 중에 서 있는데 뭐 뒤에서 받았다든지 주행 중에 서로 부딪혔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 이제 보행자 사고도 있죠. 사람이 걸어가다가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라든지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외부의 교통수단과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몸에 나타나는 근골격계 또는 뭐 정신적인, 내과적인 모든 질환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교통사고는 무서운 게 사고가 난 당시에는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아플 수 있다는 점인데 네. 이런 후유증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사고 충격이 생겼을 때 몸에서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를 가정을 해볼게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목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목의 충격은 등, 허리, 골반까지 전달이 되고 척추 관절과 감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들이 본래 가동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고 불쾌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근육이 긴장하는데 근육 긴장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근육의 안쪽 바깥쪽으로 신경과 혈관이 많이 분포돼서 네. 있거든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등에 있는 특히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고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구역감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목이라든지 허리, 뭐 팔, 다리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네. 증상이 많아서 제가 역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네.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목이 많이 뻣뻣하고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척추 전체, 즉 목이라든지 등, 허리 전부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는 의자하고 벨트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요. 목 관절과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또 이런 통증은 밤에 많이 더 심해지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은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네. 충격으로 인해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에 체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혈이 생기게 되는데 야간 통증은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더라도 목 근육이라든지 목 근육, 등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지금 편타 손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편타 손상 어떤 건가요? 단어가 좀 어렵고 네. 생소하긴 한데요. 맞아요. 채찍편, 그다음에 칠타자를 써서 채찍을 친다는 뜻이에요. 채찍을 우리가 치면은 끝부분은 처음에는 조금만 쳤어도 끝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크게 휘게 되죠. 네. 이것처럼 목과 머리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휘청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목과 등 쪽의 근육이 많이 긴장될 뿐더러 안쪽에 있는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그다음에 구역감, 구토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편타 손상도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워낙 교통사고가 크고 작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궁금증 많으실 겁니다.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 갖고 있을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구토를 한다든지 속이 메스꺼린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사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머리를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편타 손상 때문에 발생한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편타 손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사람의 머리와 목이 한번 휘청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몇 번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은 목 근육과 등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그것이 머리까지 파급되는 영향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는 머리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장애가 생기면서 거기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에서 소화라든지 혈액순환,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호흡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소화기 관련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꼭 머릿속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과 등 쪽의 치료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궁금증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앞서도 좀 잠깐 얘기를 네. 했지만 일단은 사고가 난 이후에 당장은 괜찮은 것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질환이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병원 가서 검사 받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형이 있지만 교통사고 났을 때 골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게 되는데요. 네. 골절의 유무를 먼저 판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대차 사고에서도 큰 사고에서는 등뼈라든지 허리뼈, 갈비뼈들이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행자 사고나 이제 자전거 사고에서는 특히나 골절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되죠. 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사고에서 특히 어르신들은 뼈도 많이 약한 상태인데 직접 차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 여부를 검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골절이 판독이 됐을 때 골절이 없을 때는 한의사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의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척추를 움직여 본다든지 팔다리를 들어 본다든지 해서 어느 근육이 어느 인대가 손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때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약이나 침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예,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이제 한약 치료가 되겠는데요. 네.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많이 들은 것도 있고 하셔가지고 사고가 생기면 어혈이 생기니까 어혈약을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어혈을 푸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어혈 푸는 약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재들을 다양하게 가감함으로써 다양한 어혈 치료약이 있게 되겠고, 또한 그리고 이제 통증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소화기관의 증상들도 있고요. 속이 메스꺼린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입맛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있고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맞춰서 환자들에 맞춰서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죠. 통증이 있는 부분에 근육이라든지 인대에 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침 치료가 되겠는데요.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장점을 합쳐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약을 아까 먹는 한약도 있지만 그것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환부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혈자리에 자극을 주는 것과 동시에 한약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나요법도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관절이라든지 척추의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네. 사고 충격이 가해지면 기본적으로 척추에 굉장히 많이 부하가 걸리게 되고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보통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게 목이라든지 등, 허리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척추 관절의 이 틀어진 부분을 교정을 해주고 근육이 긴장된 것을 이완을 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교통사고 발생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증상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상해라든지 어떤 질병과 관련된 통증과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면 처리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사고 나서 경험을 해봤는데 보험사에도 전화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처리할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거기서 오는 게 많고요. 그래서 네. 일단 치료에 전념함으로써 그 처리해야 될 일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처리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정말 그 검사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기간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예. 평균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환자들의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네. 때문에 딱 네. 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원래 아프던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다 건강하진 않잖아요. 원래 허리라든지 목 디스크가 안 좋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는 또 괜찮게 지냈었는데, 내가 10년 전에 허리 디스크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치료를 해서 괜찮아졌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잘 지냈었는데 사고가 나면서 이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큰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리가 저려온다든지 팔이 저려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 기간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없고 원래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 관절들이 튼튼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충격이 왔을 때 2, 3주 정도 치료하면은 상당히 많이 좋은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원인 그리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희범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청소년의 도박 근절을 위해서 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박이 놀이가 아닌 범죄임을 알리고 또 도박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표를 만들어서 이제 참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응모 신청서와 함께 20자 내외 퓨어를 작성해서 충청경찰청 누리집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퓨어로 청소년 도박 근절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작하셔서 만드셔서 충청경찰청 누리집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